안녕하세요. 5분 정보입니다. 오늘은 움츠러든 부동산 매매 시장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전세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매매 시장이 거래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움직일 전초가 되는데요. 가뜩이나 사회 분위기나 인구 구조 문제로 1, 2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사회 초년생부터 3, 40대까지도 전세에 관한 지식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이 5가지는 꼭 숙지하시고 전세 계약 시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 빨리 가시죠.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뭐야, 전세인데 웬 등기부 등본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오버해서 말하자면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볼 줄 아셔도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래할 집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들을 배제하고 거래하라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만큼 길어지고 지루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 날려먹기 싫으시면 길더라도 꼭 보세요. 최대한 쉽게 해볼게요. 자, 등기부 등본. 이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원초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준공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가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볼 수 있죠.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칙으로는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정식이지만 보통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나름 팁이랄 것이 바로 발급을 하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열람을 하면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열람을 해도 인쇄가 가능하니까 단순 확인 목적일 때는 300원을 아껴서 열람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신청을 할 때 부동산 구분 항목이 나오는데요. 주택,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걸 말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등본을 둘 다 신청하셔야 돼요.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발급을 하시면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제부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해당 부동산의 스펙이라고 이해를 하면 간단합니다. 소재지, 준공 날짜, 용도, 전용 면적, 대지 면적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할 목적물과 주소지와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많진 않지만 호수가 오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갑구입니다.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 소유자의 현황은 당연하고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등이 표시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단어들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갑구에서 현 소유자의 내역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나열한 항목들 중에 압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택 임차권이 우선순위로도 밀리지 않습니다만 압류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경매 시에 발생하는 배당 순위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서 나중에 경매 관련 정보를 전해드릴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압류는 오로지 세금이나 범칙금액 등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데 이 중에 당해세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 및 가산금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세금 중에 부동산에 직접 연관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도 이 당해세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압류라는 것이 연체를 시작하자마자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임대인이 주택을 증여 혹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세를 받았죠.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이 6개월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압류가 설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난 뒤에도 갑자기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기 그지없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이 요청이 됐었는데 아직은 아니네요. 간혹 이것을 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당연한 권리 요청이긴 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만이니까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기입이 안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소유주의 인수날짜가 즉 집을 취득한 날짜가 비교적 최근이라면 되도록이면 조심스럽고 되도록이면 정중하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해 보세요. 발급해주시는 좋은 임대인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경매 관련 내용에서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을구입니다. 을구는 쉽게 말해서 해당 부동산의 대출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날인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테고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명백히 따졌을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무이자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출로 포함이 되죠. 이 을구 역시도 맹점이 있습니다. 먼저 근저당.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 행위를 했을 때 설정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채권 총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채권 총액이란 쉽게 말해서 원금과 최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인이 은행에서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되겠죠. 임대인은 1억 원의 원금과 정해진 이율에 따라 정상 상환을 해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채무 불이행, 즉 연체를 발생시킬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미리 권리를 확보해 둡니다. 빌려준 원금과 연체 이자를 더한 최대 금액을 미리 설정해 두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연체가 발생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 기간이 대략 1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못 받게 되잖아요. 미리 연체 이자 금액을 추정해서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의 채권 총액은 원금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간혹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채권 총액은 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원금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원금은 제3자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 총액이 3억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서 원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많이 상환해서 1억분이 안 남았다고 임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시면 큰일 나요. 그 금액이 사실인지도 모르거니와 설사 진짜 1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정말 일이 안 좋게 돼서 연체가 시작된다면 은행은 여전히 채권 총액인 3억 원까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래도 그냥 믿고 마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계약을 하시기 전에 감액 등기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세요.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차주, 즉 소유주죠. 이 소유주가 요청을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대출의 원금을 기준으로 채권 총액을 수정, 기입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겠죠. 두 번째로는 금융거래 내역서를 요청하셔도 돼요. 이 내역서는 원금과 이율, 그리고 연체가 있다면 그 내역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감액 등기를 요청하시길 추천드려요. 그 외에 근저당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근저당권과 비슷한 거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질권은 근저당권과 더불어서 등기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등기될 일이 없어요. 자, 다음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전세입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만,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세, 교육세, 증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등록세는 전세보증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증지는 15,000원 정도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나와요. 두 번째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몰래 한다고 쳐도 등기권리증, 집문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보통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임대인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고,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행여라도 나중에 담보대출이 필요할 경우에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행정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권 말고 임차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격은 살짝 다른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은 같지만, 전세권은 실제 거주하는 동안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설정이라면, 임차권은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그냥 집을 비워주게 되면 나의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가 실효되거든요. 그래서 몸은 떠날 수밖에 없지만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 임차권을 설정해 둠으로써 전입, 확정일자의 권한을 보존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단독, 다가구 등의 주택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것도 전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두 번째, 매물을 찾는 방법.